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자기관리 관련한 질문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이어트, 그리고 피부 미백, 속눈썹 관리 순으로 가장 많이 질문이 왔었고요. 이 3가지 주제에 대해서 관리 방법, 그리고 제품 추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리 전과 후 속눈썹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근데 이 비포 사진도 관리 중에 찍은 거라서 원래 처음에는 이것보다 더 숱이 적고 힘이 없이 이렇게 처져 있고 길이도 보통 정도의 속눈썹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과 비교해서 지금은 확실히 숱이 되게 많아졌고 길이감도 정말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많이 길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궁금하실 관리 기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길게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관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길이나 속눈썹 숱 이런 거를 늘리는 데에는 거의 3주밖에 안 걸렸고요. 그 이후에 속눈썹 펌을 한다거나 속눈썹 모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2년 정도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제가 쓰는 제품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속눈썹 관리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인스타 광고로 산 거랑 그리고 해외 제품으로 산 속눈썹 영양제가 거의 12종류는 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효과 좋았던 게 이 잼소라는 제품이랑 그리고 지금 다 써서 용기는 없지만 순만흠이라는 앰플형 세럼입니다. 그 순만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얘는 제가 인스타 광고를 보고 산 거고 일단 이게 숱을 만드는데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한 2주만 발라도 숱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근데 길이가 길어진다고 드라마틱한 효과는 보진 못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루틴은 이 순만음으로 가장 먼저 숱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 언더래쉬에서 특히 많이 효과를 봤었거든요.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스포이드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쓰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 그 점이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잼소를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이거는 길이감이 확실하고 드라마틱하게 길어지는 영양제예요. 얘도 2주 이상 발라주면은 효과가 바로 보이는 그런 영양제고요. 근데 얘는 그 성분이 되게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쓰면은 이 눈가 주위가 정말 빨갛게 검붉게 물들더라고요. 너무 장기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지만 이 2가지를 가장 많이 재구매하고 가장 오랫동안 썼었습니다. 루틴은 하루에 딱 한 번씩만 발랐어요. 이 순만음이랑 잼소랑 그리고 코스놀이라는 제품을 3가지를 썼었는데 이 제품을 항상 자기 전에 한 겹씩 바르고 잤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너무 많이 바르는 것도 귀찮고 까먹기도 하고 오히려 자기 전에 한 번씩 바르는 게 꾸준히 오랫동안 바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2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피부 미백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피부 미백은 제가 속눈썹처럼 따로 확실하게 무슨 관리를 했다 이런 게 없었어가지고 21호에서 17호가 되기까지의 도움을 좀 받았다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피부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릴 때부터 하얀 편이었고 쭉 21호였다가 잘 타지 않는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9월 달쯤에 어두운 21호에서 22호까지 피부가 많이 탔었어요. 그리고 5개월 만에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 달쯤에 17호까지 밝아졌습니다. 가장 제가 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생각을 하는 게 암막 커튼을 치는 거였어요. 제가 여름에 좀 잠자는 걸 좋아해가지고 암막 커튼을
항상 쳐놓고 살았는데 아무래도 집에만 있고 암막 커튼을 치면서 사니까 자외선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 한 달 만에 탄 피부가 바로 돌아오기도 했었고 계속 암막 커튼을 사용하니까 17호까지 밝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움을 받았다 싶은 제품들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이 에이플비 미백 앰플이랑 그리고 메디힐의 비타민 세럼입니다. 이 2가지가 가장 눈에 띄게 피부가 밝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 2가지 모두가 막 21호에서 17호로 드라마틱하게 피부를 하얗게 해준다 이게 아니라 피부 자체를 뭔가 투명하고 맑게 해줘가지고 피부톤이 화사해지고 맑아지는 느낌? 그래서 피부가 더 환해 보이는 느낌이 되게 도와줍니다. 2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얘는 그 글루타치온을 주원료로 하고 얘는 비타민을 주원료로 해서 2가지 중에 그냥 맞는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 미백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로는 시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미백 시술이란 거는 받지는 않았고 제가 여기 코 주변 실핏줄이 많이 콤플렉스여서 실핏줄 레이저라는 시술을 작년에 3회 정도 받았었어요. 근데 확실히 이 붉은기가 이쪽에서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피부톤이 붉은기가 없어지고 좀 균일해지면서 피부가 맑아 보이고 정리되는 느낌으로 얼굴 피부가 한 톤 밝아지는 느낌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홍조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효과를 보지 못하시겠지만은 저처럼 이런 실핏줄에 고민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께는 확실히 미백 효과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 도움 받았다고 생각된다라는 미백 이야기를 끝내보고 이제 저희 다이어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뭔가 다이어트 비법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빼왔습니다. 이런 저희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관해서 많이 질문이 들어온다면은 따로 다이어트 Q&A로 정리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모태 마름이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170에 62kg까지 최고 몸무게를 찍어봤고 172에 48kg까지 최저 몸무게를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총 14kg를 감량을 해본 거예요. 먼저 제가 살이 찌게 된 원인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어렸을 때부터 식탐도 되게 많고 되게 많이 먹어가지고 쭉 통통해왔어요. 중학교 때부터 50kg 이상이었고 쭉 통통해왔다가 15살 이후부터는 먹는 양은 줄었지만 1일 1식을 하면서 항상 열량이 높은 거를 먹고 간식, 군것질을 되게 많이 하게 돼가지고 활동량도 적어서 그 습관이 제가 살이 정말 잘 찌고 잘 빠지지 않는 그런 체질로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62kg에서 48kg까지 가기의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당시에 15살 12월이었는데 그때 코로나로 자가격리랑 겨울방학이 합쳐져서 항상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필 우울증이 많이 심해져가지고 그냥 집에서 그냥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잠만 자다 보니까 일주일 후에 체중계를 재봤는데 4kg가 빠져서 58kg가 된 거예요. 그 몸무게를 보고 4kg나 빠졌네? 해가지고 이참에 다이어트를 제대로 해볼까? 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자니까 빠졌잖아요. 그래서 또 아무것도 안 먹고 며칠 잤는데 굶으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계속 굶으면은 정체기가 오거든요. 58kg에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이
생겼지만 그때는 제가 나이도 그렇고 지식도 되게 적었어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안 먹고 운동 안 했을 때 안 빠지니까 안 먹고 운동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5일 정도 하루에 닭가슴살 반 개랑 사과 반의 반쪽 그렇게 하루에 먹으면서 하루에 운동을 1시간 반씩 유산소 반, 근력 반 그렇게 해서 58kg에서 56까지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극단적이게 한 이후로는 극단적인 식단을 하지 않고 그냥 1일 1일씩 간단한 운동하고 그냥 긴 기간 동안 56에서 54kg까지 감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그렇게 갑자기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했냐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저도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우울증이다 보면은 자기 무력감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목표를 잡았는데 이것마저 못하면은 난 너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 이거라도 해내자, 이런 오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54kg에서 또 52kg까지 어떻게 뺐냐면은, 이때 제가 우울증이 점차 나아지면서 친구들이랑 아침에 1000보씩 걷고 1일 1식 뭐 일반식 하면서 중간중간에 뭐 다이어트식도 먹어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그냥 건강하게 54에서 또 52까지 감량을 하게 되고 그렇게 쭉 유지를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48kg까지 빼게 됐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였는데 신체 검사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 몸무게가 50kg 이상이었고, 그때는 그게 과체중이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키가 더 작았을 거고, 그게 제 마음에 좀 많이 상처로 남아 있었어가지고 초등학교 서아린의 소망을 지금이라도 뭔가 이뤄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체중 검사 전에 5일 동안 52kg에서 48kg까지 하루에 카페인 음료수 1잔 2잔 마시고 학교 다니면서 자기 전에 그 땅끝 부모님의 칼소폭 영상 2개 하고 자고 그렇게 5일 동안 했더니 52kg에서 48kg까지 이렇게 감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반식 먹고 1일씩 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제가 아마 52kg? 마지막으로 잰 게 51.3kg였어요. 아무튼 이렇게 51에서 53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했던 다이어트 방법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62kg에서 58kg까지 단기간 단식으로 체지방을 먼저 감량을 하고, 그 다음에 58에서 56까지 초절식이랑 운동으로 체지방이랑 뭔가 라인을 잡고, 그리고 56에서 54, 52까지 그냥 쭉쭉쭉 유지하면서 그냥 꾸준히 라인을 조금 잡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52를 찍고 나서 그냥 쭉 유지를 했습니다. 그 방법이 제가 그 사이사이에도 많은 다이어트를 해봤지만 정말 적게 먹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유지를 쭉 하고, 이게 제일 오래가고 효과가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은 제가 체질적으로 걷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산책하고 그냥 주변 둘러보고, 그래서 하루 1000보 걷기가 마음을 정화하는 데도 정말 좋았고 체지방 감소에도 정말 좋았어요. 많이 걸었을 때 다리 라인이 제일 예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다이어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자기관리 토크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 공유성 토크를 정말 오랜만에 해가지고 제가 좀 말을 이해되기 쉽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조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됐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혹시 오늘 얘기하지 않았던 다른 소소한 자기관리법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은 다이어트에 관한 소소한 질문들을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제가 인스타 폼지를 가끔 열게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항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길었을 텐데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